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목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전해드립니다. 어제 브루클린에서 한 트레일러가 여성을 치고 달아나 이 여성이 숨지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세인트폴스 플레이스 부근 캐튼 애비뉴에서 길을 건너던 40대 여성을 달려오던 트레일러가 들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목격자는 트레일러가 들이받은 피해 여성의 몸이 심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상황이 매우 끔찍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고에 대해 자세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퀸즈에서 한 남성이 17세 여성과 37세 여성을 칼로 찌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특히 37세 여성과 가해자 남성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 남성은 46세로 그는 어젯밤 11시 30분경 로렐톤 227가에 위치한 집 1층에 들어가 37세 여성의 얼굴을 여러 번 칼로 찌른 뒤 17세 여성의 오른쪽 어깨를 찔렀습니다. 당시 4살 된 아이도 이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들이 필사적으로 보호해 아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남성을 피해 2층의 욕실로 도망간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해 남성은 경찰이 출동하자 바로 총을 머리에 겨누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손님인 척 가장의 집에 침입한 뒤 강도 행각을 벌이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6시 45분 롱아일랜드의 벨리스트림의 한 가정집에 거주하는 일가족이 노크 소리를 듣고 무심코 문을 열어줬다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문 밖에는 마스크를 쓰고 권총으로 무장한 2명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당시 문을 연 여성은 41세 여성으로 용의자는 문을 연 여성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말했고 돈이 없다고 답하며 문을 닫으려 하자 이들은 여성을 문 안쪽으로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41세 여성 외에 그녀의 12살 난 딸과 3살 된 여자아기, 12살 된 조카와 73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용의자들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빼앗고 소파에 모이게 한 뒤 10분간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욕실에 가둔 뒤 집에 있던 물건들을 모두 훔쳐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는 모두 흑인으로 한 명은 5피트 7인치의 키에 150파운드의 체격을 다른 한 명은 6피트 2인치의 키에 185파운드의 체격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들이 찍힌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이들을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코니 아일랜드에서 칼을 꺼내 보이며 위협한 강도 용의자가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경찰이 공개한 감시 카메라 영상은 지난 5일 저녁 7시 15분 웨스트 25가의 한 건물에 들어선 용의자가 37살 남성과 28살 남성에게 칼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는 당시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용의자는 현금 40달러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남성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남성 용의자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이 퀸즈에서 19건의 절도 행각을 벌인 3명의 일당을 수배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28일과 12월 27일 10개의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 세탁실에 있는 현금 지급기를 부수고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또 12월 20일부터 1월 11일 사이 8개의 아파트 건물에서도 세탁실에 현금 지급기를 부수고 현금을 훔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한 건물인 아스토리아 30가의 아파트에서 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로비에서 꾸러미를 운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들의 차가 닛산 패스파인더인 것을 함께 공개하며 이들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2일과 16일 각각 맨해튼 42가와 퀸즈 써니사이드에서 일명 바바리맨 행각을 벌인 남성들이 공개 수배됐는데요. 커네티컷에서는 한 교사가 수업 도중 신체를 노출한 것으로 드러나 체포됐습니다. 커네티컷 페이필드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지난달 수업을 하던 44세 교사 제프 이완 니키가 스스로 신체를 노출했습니다. 이완 니키는 지난 월요일 체포됐고 그에게는 외설죄와 공공질서 위반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완 니키는 보석금 5만 달러를 지불하고 석방됐습니다. 노스포트에서 신생아를 살린 경찰의 기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5시경
노스포트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남성은 911에 아기가 욕실에서 태어났다고 말했고 전화 교환원인 다나건터는 남성에게 아기를 돌보는 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곧 남성은 다시 전화를 걸어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했고 다나건터가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동안 드빈 험프리 경관과 스티븐 골럽 경관이 집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아기는 검푸른 색이었으며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두 명의 경찰은 아기를 따뜻한 타올로 닦아준 뒤 집안에 있는 인공 눈물을 찾아 아기의 눈과 목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자 아기는 호흡이 돌아와 기침을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와 엄마를 병원으로 옮겼고 아기는 현재 완전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의 막힌 코와 입, 목을 여는 데 인공 눈물을 사용한 경찰의 기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있는 한국 베트남전 참전 기념관에 노숙자들이 몰려들면서 기념관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현지 방송인 하와이 뉴스나우에 따르면 한국 베트남전 참전 기념관 주변에 노숙자들이 상주하면서 용변을 보고 기념비를 훼손해 당국이 노숙자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보부 맥머모트 주의 의원이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는 서한에서 경건히 보존해야 할 기념관이 노숙자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들이 더는 기념관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맨해튼 컬럼버스 서클에서 대규모 트럼프 반대 시위가 열립니다. 이날 시위에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을 포함한 민주당파 정치인들과 각 단체장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컬럼버스 서클에 위치한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앞에서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드블라지오 시장은 트럼프를 워싱턴 DC에서 내보내 뉴욕시를 위대하게 만들고 뉴욕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유명 영화 감독인 마이클 모레 역시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수천 명이 컬럼버스 서클 트럼프 반대 시위에 참여할 것을 예상한다고 올렸습니다. 미 파산 법원이 한진해운의 미 서부 터미널 지분 매각을 승인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저지주 뉴워크에 있는 파산 법원이 18일 컨테이너 회사들로 이루어진 한진해운 미 채권자들의 요청을 기각하고 한진해운의 터미널 지분 매각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한진해운은 워싱턴주 시애틀과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항구 터미널을 운영하는 자회사 TTI의 지분 54%를 매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농무장관에 소니 퍼듀 전 조지아 주지사를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행정부 초대 내각 인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퍼듀는 조지아대에서 수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수의사 출신으로 1991년부터 10년간 조지아주 상원의원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조지아주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주지사 재임 시절 정부 지출 삭감과 교육 개선 등에 힘을 쏟았으며 무역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월 19일 목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모두 마칩니다. KBTV 뉴스9은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오늘도 KBTV 브레이킹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